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 지도를 잠시 잊어주십시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로 나뉜 익숙한 대륙의 모습 대신 하나의 거대한 땅덩어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대륙이 실로 꿰맨 천 조각처럼 하나로 이어져 있고 그 주위를 끝없이 펼쳐진 단 하나의 거대한 바다가 감싸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3억 년 전 지구에 존재했던 초거 대륙 판게아의 모습입니다. 판게아의 해안가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가 넘실거렸지만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끝없는 붉은 사막이 펼쳐졌습니다. 계절은 극단적으로 변덕스러워 모든 생명체는 혹독한 시험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어떨 때는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한 거대한 장마, 즉 몬순이 쏟아졌다가 또 어떨 때는 몇 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기나긴 가뭄이 이어졌습니다. 거대한 강들은 붉은 사암을 깎아내며 흘러가다가도 이내 소금기 가득한 평원으로 스며들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물이 조금이라도 머무는 곳에는 침엽수와 소철, 은행나무 같은 원시적인 식물들이 숲을 이루었습니다. 땅 위에서는 초기 파충류와 포유류의 조상들이 어슬렁거렸고 시간이 흘러탁 트인 범람원에는 최초의 작은 공룡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에서는 앵무조개처럼 생긴 암모나이트들이 물살을 따라 떠다녔고 초기 해양 파충류들이 맑은 물속을 헤엄치며 사냥에 나섰습니다. 아직 이 세상에는 화려한 꽃도 지저귀는 새도 없었습니다. 오직 바람과 먼지, 그리고 해가 지면 빠르게 식어버리는 차가운 하늘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이곳은 고생대 후기와 중생대 초기의 지구, 모든 대륙이 쪼개지기 전 하나였던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호흡을 천천히 가다듬어 보십시오. 흩어져 있던 대륙들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장엄한 시간을 함께 여행해 보겠습니다. 판게아의 이야기는 약 3억 3천만 년 전 석탄기 후반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지구는 이미 불안정한 행성이었습니다. 그 표면은 마치 거대한 조각보처럼 여러 개의 판으로 나뉘어 있었고 이 판들은 뜨거운 멘틀 위를 미끄러지듯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수천만 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이 판들은 대륙들을 서로에게로 실어 날랐습니다. 그 속도는 인간의 기준으로는 지극히 미미하여 1년에 불과 몇 센티미터, 우리의 손톱이 자라는 속도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 끈질긴 움직임은 결국 대륙이 거대한 바다를 건너게 만들었습니다. 이 기나긴 여정의 결과물이 바로 판게아였습니다. 북극에서 남극까지 지구의 거의 모든 대륙을 한데 모은단 하나의 거대한 땅. 판게아의 탄생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고대의 바다들이 사라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북아메리카와 유럽이 될 대륙 조각들 사이에는 이아페투스해라는 바다가 있었고 그보다 남쪽에는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남극, 호주, 인도를 품고 있던 거대륙 곤드와나와 북쪽의 작은 대륙들 사이에 레이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고대의 바다들은 섭입이라는 과정을 통해 사라졌습니다. 무거운 해양 지각이 가벼운 대륙 지각 아래로 파고들면서 깊은 해구가 형성되고 그 주변에서는 화산 활동이 불꽃처럼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남은 바다 조각마저 멘틀 속으로 삼켜지자 마침내 대륙의 가장자리들이 서로 만나 느리게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의 경계선을 따라 마치 옷감의 솔기처럼 거대한 산맥들이 솟아올랐습니다. 이 거대한 충돌의 흔적은 오늘날에도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북미의 에팔레치아 산맥, 유럽의 헤르키니아 산맥, 그리고 러시아의 우랄 산맥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마치 한반도의 등뼈인 태백 산맥이 오랜 지질학적 힘에 의해 솟아올랐듯 이 산맥들은 한때 하나의 거대한 사건으로 연결된 형제들이었던 셈입니다. 지금은 서로 다른 대륙에 흩어져 있지만
이 산맥들의 암석에는 거대한 충돌의 기억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깊은 땅 속에서 만들어진 고압 광물, 대륙 사이에 끼어버린 고대 바다 지각의 파편, 그리고 충돌의 마지막 열기로 녹았다 굳은 화강암들이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대륙들의 모양이 퍼즐처럼 들어맞는다는 사실은 판게아의 가장 직관적인 증거입니다. 브라질 동쪽의 볼록 튀어나온 부분은 아프리카 기니만의 오목한 부분과 놀라울 정도로 잘 들어맞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두 대륙을 다시 붙여보면 석탄층과 화강암 지대가 정확히 일치하고 한때 하나의 서식지였던 고대 생물들의 화석 분포 지역 또한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메소사우루스라는 작은 민물 파충류의 화석은 브라질과 니미비아 양쪽에서 모두 발견됩니다. 이 작은 동물이 소금기 가득한 거대한 대서양을 헤엄쳐 건넜을 리는 만무합니다. 또한 혀 모양의 잎을 가진 글로소프테리스라는 양치식물 화석은 인도에서부터 남아프리카, 호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이는 이 식물들이 한때 연결되어 있던 하나의 땅 위에서 번성했음을 보여줍니다. 기후 역시 암석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남부, 인도, 호주에서는 빙하가 긁고 지나간 자국들이 발견됩니다. 이 자국들의 방향을 추적하면 이 모든 땅들이 한때 남극 근처에 모여 거대한 빙하의 중심지를 공유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대의 암석에 포함된 철 성분 광물들의 자기장 방향을 측정하는 고지자기학 연구는 이러한 위치를 과학적으로 확증해줍니다. 암석이 식을 때 그 안에 작은 자성 광물들은 당시 지구 자기장의 방향을 가리키며 굳어집니다. 마치 수억 개의 작은 나침반 바늘이 암석 속에 영원히 박제된 것과 같습니다. 이 나침반들을 통해 우리는 대륙들을 회전시키고 이동시켜 판게아가 조립되었을 당시의 정확한 위치로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자 판게아는 그 유명한 시자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북쪽에는 북아메리카, 그린란드, 유라시아 대부분이 합쳐진 로라시아가, 남쪽에는 여전히 거대한 곤드와나가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와 동쪽 가장자리를 따라 테티스해라는 거대한 많이 열대 바닷물을 끌어들였습니다. 그 외의 모든 곳에서 이 새로운 초거 대륙은 판탈라사라고 불리는 단 하나의 세계 대양과 마주했습니다. 하나의 땅과 하나의 바다. 이 단순하지만 거대한 지리적 변화는 해류와 대기의 순환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짧고 복잡했던 해안선들은 사라지고 길고 단조로운 해안선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이는 육지와 바다 사이의 수분 교환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판게아의 기후를 극단으로 몰아넣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조립된 거대한 대륙, 판게아는 이전의 어떤 땅과도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해안선을 갈라놓았던 모든 거리가 사라지고 이제 수평선 너머 아득한 곳에 바다가 존재하는 광활한 내륙이 탄생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지리는 기후를 다시 씁니다. 바다는 지구의 거대한 가습기입니다. 해안선이 줄어들면 수분은 내륙으로 더 멀리 이동해야만 합니다. 판게아의 심장부에서 그 여정은 종종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 결과 내륙은 극심한 건조 기후에 시달렸고 해안 지역은 유례없이 강력한 몬순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육지는 바다보다 더 빨리 뜨거워지고 더 빨리 식습니다. 여름이면 태양열에 뜨겁게 달아오른 대륙은 바다의 습한 공기를 거대한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입니다. 이로 인해 해안가와 새로 솟아오른 산맥의 측면에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강들은 계절에 따라 불어났다가 줄어들었고
거대한 범람원이 비옥한 토사를 쌓았습니다. 반대로 겨울이면 차갑게 식은 대륙에서 건조한 바람이 바다를 향해 불어나갔습니다. 이 거대한 대륙풍은 내륙의 기후를 더욱 건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가로질러 오는 동안 해양의 습기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하늘은 대부분 맑았으며 강수량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판게아의 내륙은 몇 년 동안이나 가뭄에 시달렸고 어쩌다 비가 오면 계곡을 파헤치는 폭풍우의 형태로 쏟아졌습니다. 암석은 날씨의 일기장과도 같습니다. 판게아 내륙의 암석에는 바람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거대한 사구들이 이동하며 남긴 사층리 구조의 사암층이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오늘날 북미의 유명한 코코니노 사암층은 페름기의 거대한 사막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사구의 경사면에는 초기 파충류들이 남긴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유럽의 로틀리겐트 사암층 역시 거대한 산맥이 침식되면서 만들어진 강과 사막의 바람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퇴적물들이 놀라운 점은 그 광대함입니다. 사막 사암층은 단순히 산맥 뒤에 숨겨진 작은 지역이 아니라 대륙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이는 건조함이 판게아의 체질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산화철로 인해 붉은 빛을 띠는 이암과 실트암, 즉 적색층이 광범위하게 분포합니다. 이는 토양이 태양 아래 구워지고 아주 가끔 내리는 비에 씻겨 내려간 결과물입니다. 그 안에는 뜨겁고 증발이 심한 기후에서 지하수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토양 속에 탄산염을 침전시켜 만든 칼크리트층이 발견됩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건조 기후의 명백한 서명입니다. 대륙의 파란 쪽에 겨우 남아있던 바다들은 고립되기 일쑤였습니다. 갇힌 물은 증발을 통해 염분이 농축됩니다. 페름기 후기, 오늘날의 독일, 폴란드, 북해에 걸쳐 있던 제크슈타인 분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바닷물이 반복적으로 범람한 뒤 다시 고립되고 증발하는 과정에서 석고와 암염이 겹겹이 쌓였습니다. 이렇게 쌓인 소금층은 나중에 지하 깊은 곳에서 압력을 받아 부드러운 암석처럼 흐르기 시작했고 암염돔이라는 구조를 만들어 이쪽의 젊은 지층을 희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석유 탐사 기술자들은 이 암염돔을 찾아다닙니다. 주변의 진흙과 석회암에서 생성된 석유와 가스가 이곳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에너지 지형이 판게아의 고대 지리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산맥은 강수량의 대비를 증폭시켰습니다. 판게아를 꿰맨 산맥들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날씨를 만드는 기계였습니다. 솟아오른 산맥은 습한 해안 공기를 강제로 상승시켰고 상승하는 공기는 냉각되어 바람이 부는 쪽 경사면에 비를 뿌렸습니다. 반대편, 즉 바람 그늘 지역은 하강하는 공기가 따뜻하고 건조해지면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쪽 경사면에서 급류로 시작된 강물이 다른 쪽 경사면에서는 실개천으로 줄어들거나 먼지나는 범람원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기후는 생명체에게 새로운 적응을 요구했습니다. 석탄기는 거대한 나무 크기의 석송과 속세 식물들이 물에 잠긴 삼각주와 해안 평야에서 번성했던 석탄 습지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판게아의 적도 및 아열대 지역이 확장되면서 이 축축했던 세상의 대부분은 사라졌습니다. 식물계는 건조한 계절에도 잘 견딜 수 있는 씨앗식물, 특히 왁스질의 바늘잎을 가진 침엽수와 코르다이테스 종류로 중심이 이동했습니다. 곤드와나 대륙에서는 글로소프테리스 같은 씨앗 양치류가 서늘한 온대 기후에서 번성하며 광대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동물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진화적 발명은 양막류의 알이었습니다. 보호막과 가죽 같거나 석회질의 껍질로 둘러싸인 이 휴대용 연못 덕분에
척추동물들은 더 이상 번식을 위해 연못이나 개울로 돌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내륙 사막을 돌아다니며 덤불 아래나 얕은 굴 속에 알을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페름기 초기는 이 전략의 성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디메트로돈과 에다포사우루스 같은 단국류가 사구 계곡과 강변 평야를 누볐습니다. 이들은 등에 돈 모양의 큰 돛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체온 조절을 위한 것이었는지 과시용이었는지는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 자체가 아침은 춥고 낮은 더운 환경, 즉 빠르게 몸을 덮이거나 자신의 강인함을 과시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던 환경을 암시합니다. 시간이 흘러 단국류는 수국류로 진화했습니다. 여기에는 엄니를 가진 초식동물과 검치호처럼 생긴 송곳니를 가진 날렵한 포식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의 화석은 남아프리카의 카루분지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데 이곳은 기후가 변하고 대멸종의 파도가 공동체를 재편하는 동안 종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흥망성쇠를 거듭했던 페름기와 트라이아스기의 생생한 기록 보관소입니다. 판게아에서의 삶은 장소와 대비의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산맥의 바람 그늘 쪽, 침엽수 그늘 아래 서서 한낮의 열기에 매미 소리가 울리고 먼지 회오리가 마른 강바닥을 휩쓰는 풍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는 해안 평야에서 여름 오후에 뭉게구름이 피어오르고 넓은 잎사귀를 두드리고 먼지를 잠재우는 소나기를 맞았을 것입니다. 강은 흙탕물로 변하고 강어기에서는 소금기와 젖은 초목의 냄새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세상은 획일적으로 척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양하고 패턴이 있는 세상이었으며 그 패턴들은 다음에 올 진화의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환경의 변화는 다양성을 촉진합니다. 페름기와 트라이아스기 동안 생명은 전문가들로 나뉘어 이 새로운 세상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어떤 혈통은 물을 거의 낭비하지 않고 열을 견디는 생리를 진화시키며 인내의 길을 걸었고 다른 혈통은 풍족한 계절을 최대한 활용하고 길고 척박한 달 동안은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페름기 말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멸종이 닥쳤을 때 이러한 사전 적응 능력은 어떤 혈통이 살아남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페름기 세계의 막이 내리기 오래전부터 암석들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를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밝은 산호초로 가득했던 얕은 열대바다는 생명력 없는 진흙으로 뒤덮였고 맑고 따뜻한 물의 증거였던 두꺼운 석회암층은 산소가 희박한 곳에서 쌓인 어두운 세일로 대체되었습니다. 지질학자들이 석탄 공백기라고 부르는 긴 시간 동안 내륙의 석탄층 형성은 중단되었습니다. 기후가 지속적인 습기 대신 열기와 건조함을 선호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화학적 기록은 더 명확한 경고를 보냅니다. 탄산염암과 유기물에서 무거운 탄소 동위원소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거대한 화산가스나 해저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방출로 인해 가벼운 탄소가 대기와 해양으로 대량 유입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동시에 바닷물 온도는 전 지구적으로 수도 이상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생태계가 적응하기에는 너무나 빠른 속도의 열파였습니다. 그 방아쇠는 시베리아 지도 위에 있습니다.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경계 시기에 대륙 크기의 거대한 화산지대, 즉 시베리아 트랩이 폭발했습니다. 수십만 년에 걸쳐 수천 개의 균열에서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솟아올라 용암이 겹겹이 쌓였습니다. 용암의 열기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가스였습니다.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와 황화합물이 분출되었습니다. 마그마는 또한 유기물과 증바람이 풍부한 두꺼운 퇴적층을 뚫고 지나가면서 이들을 구워 더 많은 탄소, 메탄, 할로겐 가스를 방출시켰습니다. 바다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따뜻한 물은 산소를 덜 함유합니다. 온도가 오르면서 심해는 무산소 상태에 빠졌고 심지어 황화수소가 가득한 유독한 상태로 변했습니다. 산호초와 같은 해양 생태계의 건축가들은 견뎌내지 못했고 해양 먹이 그물의 기반이 무너지면서 전체 생태계가 붕괴했습니다. 육지의 생명들도 연이은 타격에 직면했습니다. 극심한 열기와 가뭄으로 숲은 한계에 도달해 쓰러졌습니다. 곤드와나 대륙을 뒤덮었던 글로소프테리스 숲은 기록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화산에서 분출된 황화합물은 산성비를 만들어 토양과 민물을 오염시켰고 오존층을 파괴하여 치명적인 자외선이 지표면에 도달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화산 활동이 기후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기후가 해양의 호흡을 멈추게 하고 산불이 번지고 토양이 씻겨나가고 마침내 먹이 그물이 풀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해양 생물종의 95% 이상, 육상 척추동물종의 약 70%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곤충마저도 역사상 유일한 대멸종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죽음이라 불리는 페름기 대멸종입니다. 위대한 죽음이 휩쓸고 간 침묵 속에서 세상은 아주 작은 소리로 다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라이아스기 초기는 황량한 풍경으로 열립니다. 언덕은 홍수로 핥히어져 있고 강은 제멋대로 흐르며 넓은 범람원은 열기로 아른거립니다. 바다는 여전히 따뜻하고 종종 숨이 막혔으며 육지의 숲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삭막한 장면 속에도 개척자들이 있었습니다. 텅 빈 공간으로 재빨리 이동하여 생물권을 재건하는 느린 작업을 시작한 생명체들. 지도는 여전히 판게아의 지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서의 성공 법칙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생존자들 사이에서 단 하나의 이름이 상징이 되었습니다. 리스트로사우루스. 부리와 통 모양의 가슴을 가진 중간 크기의 디키노돈트 초식동물입니다. 이들의 화석은 남아프리카에서 인도, 남극 대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발견되는데 이는 그들이 광범위한 환경에 대한 내성을 가졌으며 수많은 경쟁자들이 사라진 텅 빈 세상을 물려받았음을 보여줍니다. 리스트로사우루스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굴을 파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았을 작은 키노돈트와 테로케팔루스, 튼튼한 두개골과 잡식성 식단을 가진 프로콜로폼과 같은 파충류, 그리고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살아남았던 거대한 템노스폰들 양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생물 공동체는 단순해졌고 먹이 그물은 짧아졌으며 기회주의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수백만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트라이아스기 중기에 이르러서야 세상은 다시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정된 강이 다시 구불구불 흐르고 침엽수와 소철, 은행나무 숲이 범람원을 따라 퍼져나갔습니다. 바다에서는 새로운 종류의 산호들이 최초의 복잡한 산호초를 재건하기 시작했고 암모나이트와 경고러류가 폭발적으로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해양 파충류들이 등장하여 이후 중생대 바다의 중요한 포식자가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육지에서는 생존한 단국류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지배자들이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배 파충류 즉 아르코사우루스류입니다. 이들은 더 고든 자세, 더 빠른 걸음, 그리고 움직이는 동안 더 효율적인 호흡을 가능하게 하는 해부학적 구조를 가졌습니다. 덥고 계절 변화가 심한 트라이아스기 환경에서 이러한 특성들은 성공으로 가는 티켓이었습니다. 아르코사우루스류는 곧 두 개의 거대한 계열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악어와 그 친척들로 이어지는 유사악어류였고 다른 하나는 익룡과 공룡, 그리고 새로 이어지는 조중족골류였습니다.
트라이아스기 후기, 육지의 최상위 포식자는 거대한 라우이수쿠스류였고, 땅딸막한 에토사우루스류는 온몸을 갑옷으로 두른 초식동물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유사악어류였습니다. 같은 시기 조중족골류는 다른 해결책을 추구했습니다. 가벼운 골격과 긴 다리는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그 첫 번째 극적인 표현은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길어진 네 번째 손가락에 연결된 피부막으로 날개를 만든 익룡이 트라이아스기 후기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땅 위에서는 작고 빠른 이족 보행을 하는 최초의 공룡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페름기 대멸종이라는 거대한 재앙은 단순히 생명의 나무를 가지치기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하늘 아래에서 누가 번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 자체를 다시 썼습니다. 그 다시 쓰인 규칙 속에서 트라이아스기의 세상이 태어났고 그 세상은 곧 공룡의 시대를 열게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발딛고 서 있는 이 땅 역시 그 거대한 춤의 일부였습니다. 판게아는 결국 다시 쪼개져 오늘날 우리가 아는 대륙들을 만들었고 그 움직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억 년 전 하나의 땅이었던 판게아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발밑에서 계속되고 있는 지구의 살아있는 역사인 것입니다.